1번 분들 안녕하세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1번 분들에게 좋다고 직진해올 사람에 대한 정보 한번 뽑아 볼게요. 자, 교환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은 어떤 공공기관이라던가 이런 관공서 이런 쪽에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그러한 곳에 갔을 때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또는 우리 여러분들이 친구나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거기 안에서 인연이 되는 사람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지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기업이나 공무원이거나 관공서 이렇게 공공기관에 아니면 큰 대기업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직업적으로 만나게 되는 인연과 닿을 인연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뽑아볼게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데요. 그분의 특징 성향 자체가 더 매지션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이는 말을 굉장히 잘하거나, 그러니까 교황도 말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매지션 카드도 말을 굉장히 말주변이 좋고 어떻게 보면 주변인들 좀 흡입하는 흡입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목받을 수 있는 매력이 좀 상당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센스도 있고 또 두뇌도 좀 명석한 사람이고, 마법사라는 키워드처럼 내가 어떤 거든지 만들 수 있는 연금술사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재주가 많다. 또는 말주변이 좋다.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이 사람이 갈등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같이 일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귀는 게 맞을까, 고백하는 게 맞을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에게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고백을 하는 것이 맞을까, 그런 갈등사항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고백을 해야 되나라고 갈등하는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분의 외형적인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은 겉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눈빛 자체가 좀 우수에 차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밝아 보이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좀 근심 걱정이 있나라고 생각할 만큼 조금은 어두운 면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읽혀진대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조금은 우수에 찬 눈빛일 수 있다. 조금 어두운 면이 있을 수 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부분에서 뭔가 사람이 밝고 반듯하다기보다는 조금은 상처가 있을 것 같은, 좀 어떻게 보면 눈빛이 조금 어두워 보이는, 슬퍼 보여서 내가 이 사람을 좀 보호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좀 보호해주고 싶다라는 보호심리,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연상 연하를 떠나서 끌리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이 봤을 때 좀 반전 매력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반전 매력이라는 것은 첫 인상과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달라지는 모습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어두워 보이는 면도 있고 상처 있는 면도 있고 그렇게 보였는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좀 호기심을 일으키고 신선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분의 성격적인 부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이동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이분 자체는 뭐라 그럴까요?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기의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흑백 논리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항상 늘 생각하는 사람이고 중재자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는 이렇게도 읽혀지는데요. 내가 뭔가를 말했을 때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속내를 계속 얘기하게끔 하게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뭔가 이 사람에게 치유받는 느낌이 든다라는 어떤 그런 힐링 포인트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 사람은 표정이나 이런 모습에서는 좀 여려 보이고 내가 보호해줘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 자체는 좀 단단한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좀 현실적인 사람이다라고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명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건 연애 활동을 하던 간에 먼 미래를 보고 어쩌면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는 신중한 성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직진을 해옴에 있어서 내가 뭐 한순간에 불같이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단번에 이렇게 막 대시를 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 대한 어떤 걸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 나와 어울리는 사람인가라고 파악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대시할 가능성이 높고 이분 자체가 신중한 성격이고 좀 계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앞으로 먼 미래까지 헤어졌을 때 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계산까지도 들어가서 이제 연애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분은 좀 신중한 성격이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트러블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알게 됐을 때 우리가 헤어졌을 때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하기가 좀 어렵지 사귀게 되면 무난하게 싸우지 않고 잘 사귈 수 있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직업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분은 금전에 대한 압박이 좀 느껴지거든요. 개인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프리랜서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유하게 잘 하시는 분이고 인간관계를 되게 잘하고 대인관계 능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써 하는 직업군, 뭐 영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상담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해야 되는 어떤 교육직에 종사할 수도 있고요. 이렇듯 사람을 대하는 직업, 어떤 사람의 마음을 들어준다던가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던가 뭐 계약권을 따내야 된다거나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군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사람 공감을 잘하고 배려를 잘하고 의사소통을 잘하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사람을 잘 다루는 어떤 특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직업적으로 활용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어떤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 어떤 곳에 속해서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어떤 되게 딱딱한 직업군, 사무직이나 이런 직종보다는 뭔가 프리하게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활용하는 직업군에 계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과 이분의 관계 흐름 한번 볼게요. 포 오브 컵스, 나이트 오브 펜타클, 투 오브 펜타클.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분이 여러분에게 뭔가 호감을 표시했을 때 여러분 자체는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포 오브 컵스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저 그런 뭐 주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호감을 갖거나 뭔가 관심을 가졌던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도 뭔가 지금 생활이 나쁘진 않아요. 내가 뭐 운동을 한다던가 취미생활 누리고 내 혼자 있는 게 혼자 여행도 다니고 뭔가 내 생활이 그렇게 불만스러운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좋아한다고 직진을 해왔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썩 마음에 되게 흡족하고 너무 기쁘고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 오브 펜타클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남자가 두 개의 동전을 들고 저울질 하듯이 여러분도 이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썸녀의 한 사람일 뿐이지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직진해 와서 우리 둘이 사귀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와도 여러분이 고민이 되거나 주변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또 고백을 다시 해오는 다른 인물이 있어서 제3의 인물이 있어서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저우질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추억 카드 하나 더 뽑아볼게요. 자, 킹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물질적이라던가 그런 성향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내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내 감정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상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담긴 카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뽑은 처음의 카드는 상호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카드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아까 처음에 본 카드도 1번 매지션이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여러분들 알지만 여러분은 이 사람을 모르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식에 가는데 내 친구의 아는 지인이라든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또는 이분은 여러분들 알지만 여러분들 이분을 모르는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을 위한 어떤 조언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회사의 이직일 수도 있고 또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 대한 이사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동을 했을 때 내가 여행을 간다거나 이직을 했거나 이사를 하거나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의 사랑 운기를 높일 수 있는 핵심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이동을 하면서 만난 어떤 장소, 어떤 공간,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자,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하세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직진해 올 사람, 여러분을 좋다고 직진해 올 사람에 대한 키워드 먼저 뽑아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어쩌면 이미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짝사랑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라고 읽혀집니다.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분은 이미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있다. 말 못할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열렬히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말은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게 보여지거든요. 매일매일 밤마다 여러분이 생각나고 문자를 보낼까 고백을 할까 한시도 내가 여러분들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문카드는 어떻게 보면 이 카드의 키워드는 중독된 사랑을 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 카드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끌리는 마음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이분은 여러분들을 이미 열렬히 너무 짝사랑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내가 마음의 상처가 된다라고 보여져요. 내가 어떻게 보면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분 곁에 누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내가 고백을 하기에는 내 자신이 뭔가 자신이 없거나,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 보면 고백을 했을 때 찰 가능성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많이 망설여진다. 정말 정말 사랑하지만 좋아하지만 그 마음을 꽁꽁 숨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분의 외형적인 부분 한번 뽑아볼게요. 이분은 생긴 부분부터가 되게 눈에 확 띄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부분이 결코 평범하진 않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면 각인되는 그런 굉장한 카리스마와 어떤 각인된 요소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면 각인되는 사람, 되게 저 사람은 되게 뭔가 되게 잔상에 많이 남는 독특하면서도 인상이 강렬하다. 그런 이상한 매력이 이끌린 사람이다라는 그분이 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평범하진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적극적인 사람이고 또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좀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이고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냥 설렁설렁 그냥 이렇게 하는 타입이 아니고 되게 저 사람은 되게 열심히 살고 일에 있어서 되게 열심히 한다. 꿈을 위해서 되게 뭔가 열정을 바친다 하는 사람, 그런 요소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 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것을 잘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당백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내 일에 있어서는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자의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변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사장님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기 사업을 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일반 회사원이더라도 평사원이 아니라 뭐 팀장이라던가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 어떤 그런 직군에 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좀 카리스마도 있으면서 좀 따뜻한 면도 있고 일에 관해서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을 좀 아우르면서 사람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고 외형적인 부분은 어떤 운동을 해서 좀 다부진 체력, 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 떠오를까요?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은 예를 들어 추성훈 같은 사람? 인상이 되게 강렬하면서 몸이 되게 단단하고 다부진 열정이 많아 보이고 되게 힘도 세 보이고 그런 인물, 강렬한 인상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성격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이분은 조금 강렬하고 투박한 인상과 달리 되게 섬세하고 감성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보다는 감성계가 발달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몸은 되게 투박한데, 뭐라 그럴까요? 체육만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되게 소녀미가 있는 것처럼 이분도 인상으로 봤을 때 되게 강렬하지만 뭔가 속은 정말 여자하고 여린 면이 있고 감성적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는데 예쁜 카페 가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예쁜 카페를 찾아간다던가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뭐 펜션에 놀러 가는 걸 좋아한다던가 이렇게 좀 소녀미나 소년미가 있는 뭔가 이렇게 풋풋한 감성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정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좀 적극적인 성향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여러분에게 고백을 못한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정말 결정적인 큰 이유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분 자체는 되게 소심하거나 소극적인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요. 성격 자체는 되게 적극적이고 그다음 자신의 할 말을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이렇게 들어주고 그 다음에 배려심도 많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성격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모와 달리, 투박한 외모와 달리 성격은 섬세하고 감성적이면서 여자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다. 또는 남자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줄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적극적이고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애인, 내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맞춰줄 수 있는 부드러운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이분의 직업적인 부분 한번 힌트 뽑아볼게요. 7번 칼카드. 자, 8번 카드. 10번 코인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분은 우선은 8번 팔수와 10수라는 것은 되게 고정되고 장기적인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 한 분야에서 꾸준히 그 분야 팠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 연구직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 뭐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야만 파서 그것을 꾸준히 한 10년 동안 계속한 어떤 장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게 기술일 수도 있고 또는 한 직장에 오래 다닐 수도 있고 그렇듯 좀 한 직장에서 꾸준히 오래 다녔던 사람, 꾸준히 한 일을 계속했던 사람, 한 우물을 팠던 사람일 가능성도 높아 봅니다. 만약에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쪽 분야에선 좀 돌을 텄다. 내가 뭐 장사를 하던 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도 그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업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직업을 계속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직업을 처음에 갔던 직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과 그분과의 관계 흐름 한번 볼게요. 자, 투 오브 소드 카드. 한 번 더 처음부터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첼리언트. 에이스 오브 소드. 자, 우리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분이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고 있다. 하지만 말 못할 정말 사랑에 빠져 있다라고 짝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부터 투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 생각과 생각이 충돌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과 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갈등이 내가 말 못할 그런 고민에 휩싸여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조만간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올 흐름으로 갑니다. 더 첼리언트 카드라는 것은 이렇게 마차가 매우 맹렬한 속도로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출발한 마차는 그 속도를 줄이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올 것이다. 그런 빠른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그래 조금은 뭔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한번 사귀어 볼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어떤 흐름으로 가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흐름이 막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해서 이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마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래 한번 사귀어보자 이 정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갈등되고 이 사람이
말 못했던 어떤 짝사랑의 마음에서 곧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할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사귈 수 있는 흐름으로 가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에 드릴 수 있는 조언을 한번 뽑아볼게요. 자, 특이하게 스타 카드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뽑은 카드 36번 카드도 여러분들의 희망사항,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는 무엇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거나 적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을 좋아서 짝사랑해올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 부분이 어쩌면 그분이 아니라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짝사랑하는 상대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머릿속으로나 말로 대내어 본다던가 적을수록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의 앞날에 사랑의 축복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 스타 카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희망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카드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단시간에 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꿈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삽시간에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굉장히 염원한다면 이 또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카드는 이야기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좋다고 직진해올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힌트 카드 뽑아볼게요. 자, 3번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3번 컵 카드는 어떤 행복감, 성취의 감정, 만족스러운 결과, 여러분의 목표의 달성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또는 협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과제를 하는 과정 중에 누군가 함께 어울리는 과정 중에 만난 사람 중에 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는 지인과 하는 술자리에서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호감이 있지만 좋아한다는 티를 내지 않는다던가 더 일부러 싫어하는 티를 낸다던가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던가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신 옆에 다른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에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대시를 해온다던가 플러팅을 해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그분의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카드 뽑아볼게요. 그분은 조금 어떤 둥글둥글한 곰 스타일은 아니고 좀 샤프하고 날렵하게 생겼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눈매라던가 말투라던가 그런 게 조금 깔끔하게 생겼고 얼굴이 하얗고 그렇게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말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논리정연하고 말을 굉장히 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게 좀 똑부러지고 저 사람 되게 좀 똑똑해 보인다, 이지적으로 보인다라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조금은 따뜻한 말이나 이렇게 부드러운 언행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에서는 조금 좀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도도한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 완벽주의자적인 성향,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어떤 외모라던가 직업적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완벽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봤을 때 어나더 레벨처럼 되게 멋있다, 예쁘다, 좀 선망의 대상이다라고 느낄 만큼 좀 잘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것도 굉장히 뭐 수려하고 외적인 어떤 몸매라던가 이런 것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직업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탄탄한 소위 말하는 육각형 남자, 여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자신이 좀 잘났다라고 할 만큼 직업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탄탄하고 좀 잘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만큼 타인도 또 잘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욕심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인상이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나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면 한 번의 첫인상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각인될 수 있는 인상 깊은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외적으로 굉장히 끌리는 수려한 외모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는 또 다른 어떤 매력적인 거를 발산하는 인물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좀 상당한 매력을 가진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21번과 데스 카드는 그만큼 메이저 카드로서 강력한 어떤 에너지를 뿜는 카드거든요. 이 사람은 그 자체로도 조금 완벽주의자적인 성향, 또 완벽해 보이는, 남들이 봤을 때 조금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니만큼 남들에게 좀 부러움의 시선을 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인상은 좀 강렬하지만 또 다른 뭐 먹무미가 있다든지 반전 매력이 있는 굉장히 좀 매력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이분의 성격적인 부분 한번 뽑아볼게요.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외형적인 거는 말투나 이런 게 굉장히 이지적으로 보이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분 자체는 좀 신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론을 내기까지는 섣불리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상형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 매우 높아요. 어쩌면 동화 속이나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되게 환상적인 사랑을 꿈꾸는 사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한 욕심도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생활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저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인이더라도 내 어떤 자기 개발이라던가 뭐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그 직업과 관련된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자신의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또는 마음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어제와 다른 내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자신을 단련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네요. 또 한 번 월드 카드가 한 번 더 나왔거든요. 자, 메이저 카드가 이렇게 좀 많이 나왔는데 이 사람 자체가 좀 인생을 호락호락하게 사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나를 좀 가꾸고 더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좀 레벨업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건강 관리도 잘 하고, 또 자기 개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개발도 잘하고 뭔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완벽한 내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이분이 되게 정말 멋있는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 자체도 좀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아마 타인에게 보이는 자기 모습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분의 직업적인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일 수도 있고 저처럼 상담을 하시는 분이라던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지혜의 말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자, 상담가, 이쪽 계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가진 지식,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좀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고 되게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많기도 하고 지성적인 면을 갖추기도 하지만 그것을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건 행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좀 두루두루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뭔가 돈을 벌기 위한 직업보다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할인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인업이라 함은 뭐 교육도 되고 상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의료 계통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과 몸을 돌보는 직업,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직업군. 뭐 유치원 선생님도 되고 또 보육교사라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 돌보고 그다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는 교육 계통, 이런 계통에 종사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네요. 이분은 직업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면 우선 자신의 지적인 면모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군, 다른 사람에게 지혜나 지식을 나눠줄 수 있는 직업군, 다른 사람을 돌보는 직업군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직업보다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뭔가 마음을 살리는 할인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의 관계 흐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에 이분이 여러분의 직진에 왔을 때 여러분 자체가 마음에 들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한 매력의 소유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육각형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직진해 왔을 때 매우 끌리는 관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만남이 되게 진지한 만남, 현실적인 만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여러분과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애물은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직을 했다거나 이사를 했다거나 또는 다른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거나 하면서 물리상의 거리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과의 어떤 사랑을 함에 있어서 장애물은 존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분과 여러분은 어떤 운명의 짝처럼 만나자마자 뭔가 되게 안정감을 서로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어떤 좋은 관계로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추억 카드 한 번만 더 뽑아볼게요. 여러분이 이분과의 관계를 시작한다면 굉장히 처음부터 편안하고 안정되고 오래가는 연인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자, 우리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어떤 조언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 사랑을 위한 조언 카드. 자,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죠. 소식을 기다리는 어떤 여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러분과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중간에 서로의 어떤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7번 완지 카드도 그렇고 아까 직업적인 면에서 8번 컵 카드는 이것은 이동수를 뜻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뭐 이동을 한다든지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 또 마음의 어떤 이동을 뜻하는데 이 어떤 카드상의 제가 흐름으로 봐서는 여러분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소식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아니 멀리 떨어져서 그 사람의 소식을 기다린다든지 이런 걸 뜻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여러분이 뽑은 카드는 감사에 대한 키워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것,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이 여유적인 시간,
이렇게 소소한 것에 행복을, 감사함을 느껴라 라고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3번 분들 리딩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4번 분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좋다고 직진해올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키워드 한번 뽑아볼게요.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조금 갈등되는 갈등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애인과 그 사람 사이에서 내가 저울을 갖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 선택지 앞에서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람 자체는 지금 연애에 있어서는 비활성화돼 있다고 합니다. 애인이 없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지금 애인과의 관계가 좀 소연한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좋다고 대시를 해오면 매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진해올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앞뒤 안 가리고 여러분이 좋다면 말과 행동에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티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렇게 아리송하게 한다기보다는 분명하게 좋다는 표현을 확실하게 해올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좋다고 직진해올 사람의 외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이분의 외적인 부분은 처음 딱 봤을 때부터 굉장히 좀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생긴 것이 평범하지 않고요. 처음 딱 봤을 때부터 좀 눈에 띄는 그런 돋보이는 어떤 외모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좀 뭐 인상이 험상궂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뻐서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네요. 한 번 딱 보면은 각인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 예의라던가 배려라던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어떤 행동들,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동했을 때 되게 예의 바르고 되게 배려심이 많다라고 느껴질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자기 말을 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응대를 잘해주고 고민 상담도 잘해주는 그런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인상이 날카로운다기보다는 좀 부드럽고 유해 보이는 인상일 가능성도 높고요. 좀 사람이 좀 조용하지만 단단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가벼워 보인다기보다는 뭔가 이 사람한테 말하고 했을 때 나를 다 받아줄 것 같고 수용해 줄 것 같고 좀 진지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 되게 좀 진지하고 그런 좀 진중한 이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분의 성격적인 면 한번 볼게요. 성격적인 면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신의 불만이나 불평을 이렇게 내색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안쪽으로 자기를 되게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말실수한 거 아니야? 뭐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오히려 자기 좀 비판적인 성향, 남들에게 보여지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불평불만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속으로 좀 삭히는 사람이고 내가 다 뭔가를 안고 가려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라던가 그런 해결해야 할 일, 어떤 뭐 책임이라던가 이걸 자기 혼자 다 해결하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업무적이라던가 이런 거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자기 불평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내가 다 안고 가고 어떤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중요시 한다는 느낌도 있고 조금은 자기를 좀 희생하는 그런 듯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자기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 힘든 것을 계속 누르거든요. 한 번씩 욱할 때도 있는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유하고 부드럽고 되게 진중한 이미지긴 한데 자신의 불평이나 불만을 이렇게 내색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안으로 좀 골마서 한 번씩 참다가 한 번씩 폭발해 버리는, 한 번 화나면 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자, 그러면 직업적인 부분 한번 뽑아 볼게요. 직업적인 부분은 남들한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어떤 그런 직업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모델이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남들 앞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직업이나 아니면 아이와 관련된 직업군, 다른 아이들을 교육한다거나 아이들을 케어한다거나 이런 것에 관련된 직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자신을 반짝반짝 이렇게 꾸며야 되는 직업, 예를 들어서 뭐 귀금속이라던가 뭐 액세서리라던가 옷이라던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쁜 것들 아니면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뽐내야 되는 그런 직업군에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네요. 또 크리에이터라던가 뭐 유튜버라던가 이렇게 자신의 재주를 뽐내야 되는 직업군, 그럴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자, 요약해 보자면 자신의 재주를 뽐내야 되는 것, 자신이 어떤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직업군,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 미래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해당됩니다. 그쪽 방면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과 이분의 관계 흐름 한번 뽑아볼게요. 처음에 여러분과 이 사람의 어떤 관계 에너지가 굉장히 답답한 어떤 흐름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이 사람인가라고 짐작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서로 마음은 조금 알지만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 얘기를 꺼내고 아니면 또 이 사람이 대시를 한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대시를 안 해온다든지 첫 만남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자체가 조금 이 사람이 대시 온다고 해도 조금 달갑지 않은, 내 선에서 좀 벽을 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조금 마음을 잰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도 그렇게 막 원활하진 않아요. 더 행밀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이 또한 어떤 교류가 있다거나 소통이 된다거나 진전이 되는 카드는 아니에요. 계속 고민에 빠지는 카드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해서 대시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서 벽을 두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시를 해온다 해도 여러분 자체 좀 끊어낸다던가 계속 고심을 한다던가 고민을 한다던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성사가 되려면 여러분 자체가 문을 열어야 어떤 애인으로 아니면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어떤 조언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자, 한 번 더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우리 여러분들이 칼자를 쥐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사람이 좋다고 대시를 해와도 여러분이 끊어내면 그만이에요. 칼자는 여러분이 쥐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귈지 말지, 이 고백을 받아줄지 말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 칼자는 여러분들이 쥐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처음에 뽑은 카드를 설명해 드리자면 자기 수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나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진 않은지, 나의 결점에 대해서만 보고 있지 않은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단점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롯이 나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나를 수용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전에 만약에 사랑의 아픔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버겁다, 또 상처될까 봐 무섭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법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